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신에 대한 소개를 받고 싶은데요. 충북의 중흥군, 옛날에 중흥군이라고 지금은 충주시가 됐는데 중흥군 공의동이라고 있어요. 삶이면 공의동. 충주 출신이시네요. 연세는요? 이제 81살이 되나 본데.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들의 추억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제 추억의 전부는 거기 있죠. 예. 저는 사남매였어요. 형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누님이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막내가 이제 저였는데 제가 자라는 동안에 우리 집안에는 아기가 없었죠. 제가 막내니까. 그래서 맨날 매일같이 제일 꼬마 아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 부모님은 뭐를 하셨었나요? 물론 농사일을 하셨고 그 중에 이제 아이들 친구들은 거의 다 그 마을에서 다시 부모님을 따라서 농사를 지었는데 저만 거의 저만 이제 도시로 나와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나오신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 가정에 아버님이 얘도 데리고 농사 짓자 이러면 농사 짓는 거지. 그런데 아버님이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그 고향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충주에 나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그 학교 친구들 그렇게 다 고향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쪽에 일을 하셨나요? 저는 그 교사였기 때문에 그 옛날에 사범학교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교육대학이라는 건 그냥 있지만 사범학교는 없어졌어요. 그 사범학교에 들어가서 교사가 됐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초등학교를 몇 군데 이렇게 전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청주로 오게 된 거죠.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미술 교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미술 교사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래요.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이 너 어느 국민학교 나왔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네, 남산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미술부 안 할래? 이렇게 하시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때부터 미술을 잘하셨었나 보네요. 아마 그 교실에서 그림 그리는 아이 중에서 좀 잘 그렸거나 뭐 그랬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술부가 된 게 오늘 이제 81세까지 되는 동안에 그림을 계속 하게 된. 대단하시네요. 뵙고 싶네요. 네. 그러면 사모님과는 언제 만나셨나요? 집사람은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 만났어요. 연애 결혼하셨나요? 그런 셈이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자녀분들은요? 지금 위로 딸이 둘이 있고 막내가 아들인데 다복하시네요. 아들이 75년생이니까 걔네들이 벌써 한 50. 50이 됐네. 아들이 막내가 그렇게 됐다는 소리야? 미국에 계신 자녀분은 누구예요? 걔가 막내 아들이에요. 아드님이세요. 그 아드님은 미국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IT업에 종사하는데 워너브라더스라고 그 유명한 영화사 있잖아요. 거기서 그 IT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
아내가 있고 안정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때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역시 사모님을 네. 잘 만나셨군요. 저를 제일 행복하게 해준 세 사람의 여자가 있는데요. 제 인생에. 예. 전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머니나 다른 많은 여자들이 제 옆에서 저를 도왔고 제가 이제 성장하게 했고 그런 건 있는데 그 기억에 남는 세 여자는 참 아름다웠어요. 예. 근데 그 중에 그 마지막 여자는 이렇게 아나운서였는데 내가 이제 대담을 하러 막 급하게 뛰어서 갔어요. 갔는데 제 머리가 엉망이었나 봐요. 뛰어가느라고. 그런데 그 텔레비에 나와야 되니까 좀 보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 가서 머리 빗고 와 이래도 됐을 텐데 어떻게 했나니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누가 머리빗 있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디서 빗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고 오니까 자기가 그건 아나운서니까 그분은 머리가 단정하죠. 아주 단정하죠. 그렇죠. 그럼요. 단정한데 자기 빗을 이렇게 자기 머리를 빗어요. 그 빗으로 자기 머리를 빗는 척해요. 그러더니 쓰시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게 바로 그 아름다운 여인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다른 두 여자분은 또 한 분은 제가 이야기하면 좀 긴데 제가 뭘 굉장히 망설이고 있을 때 그걸 A로 하는가 B로 하는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할 때 A는 저의 장래를 위해서 B는 그 다른 사람들의 체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걸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여자분이 제게 그걸 뭘 망설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그 장래를 위해서 결정해야 될 금제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눌러줬어요. 그걸 하고 나서 평생 동안 제가 이제 그 힘들 때면 그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 이때 이 버튼을 눌러야 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실까요? 조금만 더 제가 여유롭고 좀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많이 됐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조형 활동과 사람들이 조형 활동에 친히 그 속에 같이 관여할 수 있게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다 많이 만들고 그분들과 함께 그림 활동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 쪽의 일을 할 거예요 아마 다시 태어난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의 꿈은 뭐다? 우선 81세가 되니까 제일 크게 변화하는 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싫어졌어요. 70대에는 열심히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아픈 데 없도록 하고 그러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80이 넘으니까 분명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어딘가가 이상이 있다고 그러고 암이 걸렸다고 그런다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암 치료를 하러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막 그 피폐해지고 약에 시달리고 제 그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면 대로 젊어서 20대나 30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81세나 2세나 되고 그러다가 그 고통 속에 이제 가게 될 텐데 어차피 가는 건가면 그냥 81세에 가든지 82세에 가든지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러 안 갈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열심히 찾아서 읽고 그래요. 아, 어제는 고호를 다시 만났는데 고호. 네, 아, 그 고호가 37살이 전부 다거든요. 예. 에곤 실레도 37살이 다고. 그런데 라파엘도 그래요. 37살.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37살에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81세라는 거는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내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그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가 할 전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게 앞으로 일상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요? 81세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나이를 현재를 못 느껴요. 사실은 그냥 일어나서 체조하고 밥 잘 먹고 잘 다녀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몇 날 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명을 달리할 때 점점점 이제 쇠약해질 텐데 그 쇠약해지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그걸 사실 고통을 어떻게 참고 어떻게 끝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나는. 그렇죠. 근데 저의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사모님 말씀이 편찮으셔서 한마디도 몸이 아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나 불평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 가셨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성인 같은데.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감수하고 내 거다 감수하고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저보다 생각하는 게 다 훌륭해요. 애들이. 그래서 눈에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훌륭하고 멋있냐 이렇게 아빠 엄마 닮았겠죠?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의식이나 그런 게 너무 반듯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 너네 아버지 누군지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 제 아이들이 그렇게 이거 애 자랑을 처음 하는데 그런데 아무튼 내가 걔들한테 뭐를 이렇게 그런 전하고 싶은 게 따로 있지는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냥 물처럼 점점 더 넓은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갈 때까지 그냥 그 순리겠죠. 가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이 바다 가까이 가면 여러 가지 옆에 섞여서 가겠죠. 다른 것도 같이. 그런데 이왕이면 그 향기로운 꽃송이 같은 모습으로 가면 옆에 있는 물들도 좀 향기 맡으면서 바다를 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희 미술하는 사람들이 지주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제 그림의 영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거의 그릴 마지막 열쇠를 원효의 낙엽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아마 제 작품 제목에 무슨 낙엽이요? 원효의 낙엽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나온다면 그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원유의 낙엽. 효의? 원효 대사라고 있어요. 예, 알아요. 원효 대사의 낙엽. 그 낙엽을 원효 대사가 뿌려요. 자기 아들이 깨끗이 실어놓은 바닥에다가 낙엽을 주워서 그 깨끗이 씻은 바닥에다 이렇게 뿌려요. 그림 그리는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그거고 그 낙엽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자유로움이 그 편안함이
그게 원래 뜻이고 아, 또 이 세상에 어떤 진리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길이 마지막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